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 아침 대문을 열고 보니까 닷새간 하나 보죠. 닷새간 이제 파이 페스티벌 하는데 이게 딱 10년 전이거든요. 딱 10년 전에 비트코인 생각나게 만드는 일이었고, 뭐 비트코인은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세계사적인 확실한 흐름을 차지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 비트코인이 마치지 못했던, 해내지 못했던 일들을 파이코인이 해낼 수 있을까? 그거를 이제 아주 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저죠. 우리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다 이제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하는 걸 보면 뭐 유튜브도 이제 파이코 팀에서 올렸는데요. 쉽게 그냥 비트코인으로 설명드리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파이가 이제 파이로 결제하는 화폐 축제를 한다라는 건데 제가 계속 그 말씀드리잖아요. 이건희 회장이 자기 아들하고 조카 그 학교 어디 갈까요? 역사해. 세상은 바뀌어도 사람은 안 바뀌어. 그런 것처럼 돈에 대한 역사를 잘 공부하면은 앞으로의 흐름도 사실은 좀 알 수가 있거든요. 암호화폐 공부하려면 이제 비트코인도 공부하는 게 좋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한번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 제가 막 번역도 다 물론 기계를 돌려서 했지만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하면은 좀 쉽게 알려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비트코인으로 설명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파이코 팀에서 올린 거 비트코인으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10년, 14년 전에 이제 이렇게 11년, 3년 전, 11년 전이니까 비트코인 만 개로 피자 두 판 사드신 분이 있으셨죠? 있으셨죠. 많이 보셨죠. 그리고 10년 전에 비트코인으로 한국에서 첫 결제 매장이 인천에 인천에서 나왔죠. 한국 결제 매장 1호죠. 비트코인으로 10년 전에. 그럼 10년 전에 이걸 빵집 사장님은 비트코인으로 결제 받으셔서 돈을 많이 버셨을까요? 그거 모르죠. 왜 그러냐면 그래서 제가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하고는 이렇게 차 먹을 기회 있으면 얘기합니다. 채굴은 열심히 하시는데요. 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채굴하고 잊어버리세요. 나중에 돈 됩니다. 이거 자꾸 돈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국내 결제 매장 1호에서 비트코인으로 뭐 사 먹은 사람 지금 생각하면 뭐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10년 전에 한국에서 이렇게 결제 매장이 인천에 있었죠. 그걸 말씀드리면 되는데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매장이 10년 전에 처음 나와서 이제 뉴스에 나왔었어요. 그걸 보게 되면 이제 비트코인 결제 가능 이렇게 해서 이종수 사장님이 우리나라에 사용할 수 있는 비트코인을 가진 사람들이 제법 있는데 이게 2014년도니까요. 120만 원대더라고요. 120만 원 언저리. 제가 2012년도에 80만 원일 때 관심 가졌는데 저는 못했었거든요. 제주대학 교수 불러놓고 100명이 같이 들었는데도 100명이 들으면 뭐하고 1000명이 들으면 뭐예요? 모르면 못하는 거죠. 지금 파이코인도 똑같아요. 어, 세계 뭐 인구가 뭐 얼마면 뭐예요? 구별을 낼 수가 있는 게 없는데. 저도 그랬고. 근데 이건 이제 2014년도 한 120만 원대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첫 결제 매장을 만들었는데 비트코인 가게 1호점을 하게 됐습니다. 라고 이제 이종수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거고요. 비트코인 결제 가능. 그 다음에 비트코인 한국 사용자 뭐 모임 이런 것도 하셨던 분이에요. 나중에 우리 파이코인도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서 우리 얘기하는 거 보면 우리 이거 떻게 파이 페스티벌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 똑같아요. 아, 요 분이 판매자죠. 요 분이 판매자고 파이오니어죠. 그래서 판매자가 이렇게 QR 코드로 등록을 하게 되면 QR 코드로 살 수 있게 하는 거. 뭐 요거 요 과정을 계속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파이 국내 결제 매장 230개국 몇 개국이 참여할지 모르지만 그때 215개국 215개국의 파이 결제 매장이 뭐 한 개 이상 있으니까 거기서 전부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번에 페스티벌이 그 성과를 한번 보겠다라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다. 이때가 뭐 빵을 얼마 샀는지 모르지만 이제 0.03539 얼마 지금 그러니까 뭐 한 만 원어치 산 거겠죠. 만 원어치 산 거겠죠. 그렇게 해서 샌드 리퀘스트, 비트코인 이런 식으로 파이코인도 뭐 똑같이 이렇게 해서 복사해서 하는 것으로 이제 한다 이 얘기가 상세히 나와 있고요. 핸드폰만 있으면 현금 없이도 카드처럼 쓸 수 있으니까 편한 것 같아요. 이런 가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많이 생기지를 않았죠. 그죠? 이분이 김민선이라는 분이 진짜 그건 소유하는데 사신 분인지 뭐 안 그러면 방송에서 그냥 하신 분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가게가 많이 안 생겼죠. 왜 안 생겼느냐? 가격 변동이 심해서 안 생겼죠. 가격 변동이 심해서. 그래서 이때가 이제 1비트코인이 120만 원이 넘고 막 가격이 올라가니까 사겠다는 사람이 많은 거죠. 비트코인도 물건 사겠다는 사람은 적어지는 거죠. 모으는 단계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요런 이때가 이미 언제냐면은 비트코인이 이게 이때 왜 갑자기 이렇게 확 올랐냐면요. 키프로스 사태 때 이미 확 올라갔거든요. 2013년도에 키프로스 사태가 있었거든요. 그때 비트코인이 막 단숨에 그냥 주목을 받아가지고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제 한국에서도 저렇게 결제 매장이 생기게 된 거죠. 하나가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중국 부호들이 또 대량으로 매수한 이유, 러시아 부호들이 대량으로 매수한 이유들이 있고 그런 게 2013년도에 있었었어요. 그리고 이건 지금 2014년도 얘기예요. 그러니까 운도 좋았죠. 시대적인 흐름이 맞았죠. 비트코인이.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결제 가능하는데 한국은행에서 가격 변동성이 심해서 화폐 대체 어렵다. 10년 전에 한국은행에서 가격 변동성이 심해서 화폐 대체 어렵다. 장부에 기재가 안 되잖아요. 장부에 기재가 안 되면은 화폐 대체가 어렵죠. 파이코인도 결국은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상외로 가격이 초창기에 빨리 올라가지고 어느 정도 한 1년 내로 1000불 정도 도달한 다음에 3년 내로 3000불 도달한 다음에 거기서는 가격 변동 없이 왜 그러냐면 그때까지는 매장이 막 생겨야 되니까요. 결제하는 매장과 나라가 막 생겨야 되니까 그렇게 가면 성공할 것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 비트코인처럼 2013년도에 갑자기 막 키프로스 사태 같은 어떤 변동이 생겨서 그런 수요 그런 건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제가 가능한 장부의 기재가 가능한 화폐가 돼야 되는 게 파이코인의 목표죠. 그래서 이런 것이 있었다. 이걸 하는 거다 지금. 이게 근데 역사적으로 가만히 보면요. 그래서 이 암호화폐가 달러 위기론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이 달러 위기론이 이번에도 뭐 브릭스 국가들 러시아 카잔에서 만나가지고 달러 저거 하지 말고 새로운 결제 시스템 도입하자. 브라질, 그, 에, 브라질, 러시아, 인도, 브릭스니까 차이나,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달러 무기화 큰 실수다. 달러 패권의 균열을 내자. 달러로 결제를 하자. 지금 이제 푸틴은 이걸 하고 싶죠. 왜 그러냐면 페트로 달러니까 여전히 석유는 달러로만 결제가 되니까. 그게 1971년도에 이제 닉슨이 월남전에서 패하고 그 달러가 금연동제를 없애고 신용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가서 사우디에 지금 빈살라 왕자 아버진가 뭐 이 사람이랑 아버진가 할아버진가랑 딱 해가지고 달러는 석유는
달러로만 결제하는 걸 하자. 그 대신 이 중동을 우리가 지켜주겠다. 이렇게 돼서 페트로 달러가 되는 거죠. 페트로 이거를 이제 깨려고 중국하고 그 러시아하고 지금 막 그러는 거죠. 그런데 암호화폐는 아무튼 이런 달러 위기론이 있었는데 이 달러에 대한 부당한 거는 이제 1970년도부터 그런 일이 있었었거든요. 금 패권을 금하고 패깅하는 거를 폐지하면서부터 이런 게 있었었어요. 그게 이제 50년 와서 또 나타난 거고요. 계속 있었지만 유럽 국가들도 이게 달러에 짜증이 왕창 났죠. 원래 이제 프랑스가 좀 짜증이 나서 이제 야 이거 미국 쟤네들 말이지 좀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기 중심적인 통화잖아요. 달러가 거기서 독립하고 싶었죠. 그래갖고 이제 1990년도 말부터 해가지고 이게 변동 환율제로 간 다음에 유럽들이 막 이렇게 환 위험에 휘달리니까 유로화를 발행하기로 했죠. 그래서 처음에 유로화가 1달러가 2유로로 유로가 강했죠.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원래 만들어졌죠. 원래 이게 이렇게 만들어졌었죠. 그런데 이게 유럽 뜻대로 안 됐었죠. 그 안 되게 된 배경이 결정적으로는 이건데 2009년도에 그리스, 스페인, 아일랜드 등이 막 그때 피그 국가들 그러니까 포르투갈, 그 다음에 이탈리, 그 다음에 그리스, 스페인, 아일랜드 이게 막 정말 엉망으로 너무 국가 채무가 많았죠. 그래서 유럽에 재정 위기가 왔었었죠 그때. 그래가지고 이게 유로가 휘청했죠. 여기서 휘청했죠. 그래갖고 유로가 이제 그 다음부터 또 힘을 잃었고, 근데 이거 이전에 2008년 전에 이제 누구나 다 알다시피 이런 버블 사태가 있었잖아요. 세계 경제. 이것이 사실은 큰 문제거든요. 이게 페트로 닉슨 때 달러를 금태환 정책을 폐지하고 페트로 달러, 그러니까 금하고 석유는 달러로만 결제한다. 라고 그렇게 국제적으로 약속을 하고 했는데 그러면서 신용에 의한 달러 발행을 막 했었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찍은 돈이 이게 금융이 발달 안 된 후진국까지 가지 못하다가 보니까 이 돈이 잘못하면 인플레가 되니까 그 돈이 부동산, 주식, 채권으로 가죠. 그래서 사실은 주식이나 채권이나 이런 것이 1970년도 이후에는 이름은 증권인데 또 하나의 화폐였죠. 통화였죠. 그게 통화. 그러니까 이런 소매결제식 통화가 아니라 거대 자금 간의 통화죠. 그렇게 되면서 이 증권 버블이 탁 터지면서 이제 그 문제가 생긴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1년 후에 유로가 막 올라오니까 유로가 또 한 방에 퍽 갔죠. 유로를 한 방에 이제 그리스 사태가 터지면서 한 방에 퍽 갔죠. 뭐 어떤 사람들은 일본을 그렇게 해서 30년 불황으로 만드는 것처럼 유로화도 그렇게 쩔룩바리로 만들었다. 그런 뭐 음모론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도 얘기하죠. 아무튼 그러던 와중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러던 와중에 2008년도, 2009년도 유럽도 어렵고 미국도 어려울 때 중국이 1대1로를 하죠. 이때 중국이 막 크다 보니까 사실은 2008년도 위기가 중국 덕택에 세계 위기로 안 갔죠. 그 세계 대공황 같은 위기로 안 갔죠. 그리고 그때 한국은 또 덕을 많이 봤죠. 중국이 막 크고 뭐든지 막 할 때니까 1대1로 때문에 잘했죠. 그런데 1대1로가 뭐 다 알다시피 엉망이 됐고 돈 빌려간 나라도 엉망이 됐고 돈 빌려준 중국도 엉망이 됐으니까 이게 뭐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다시 지금 화폐에 대한 이제 방향성을 잃고 있는데 그 전에 전자화폐들이 나오고 있어요. 전자화폐들이 계속 나온 거죠. 전자화폐가 나오다가 나중에 암호화폐가 그러면서 이게 이제 2010년도, 2014년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결국은 전자화폐가 되면 이제 뭐 인터넷 기업들이 금융을 하게 되면서 전통적인 금융기관과 비전통적 금융기관이 동거하는 전자화폐 시대가 왔는데, 이 전자화폐 시대가 딱 왔는데 문제가 뭐냐. 코인 만드는데 15초 만에 만드는 거, 한 30초 만에 코인 하나 만드는 거예요. 김치코인 뚝딱 만들어 갖고. 저도 이렇게 해서 누구한테 뭐 코인 10만 개 받아놓은 거 있어요. 그냥 자기가 만들었다고 보내주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뭐 민코인, 잡코인 해갖고 10년간 참 손해본 사람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공적인 신뢰도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화폐 결제에는 쓰이지도 않고 전부 이렇게 금융시장에서 아는 놈이 모르는 놈 등쳐먹는 것으로 간다라는 거죠. 비트코인도 비트코인도 우리나라에 10년 전에 저렇게 최초의 결제 매장이 생기고 저렇게 정상적으로 쓰여야 되잖아요. 정상적으로 쓰이면서도 한국은행에서 얘기한 것처럼 장부에 기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세금도 매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파이 페스티벌이 지금 이런 거를 이제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들은 시도는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던 거.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지금 오픈 메인넷을 앞두고 라는 얘기로 딱 시작이 돼요. 이거는 제가 여기서 As we move closer to open network, 우리가 점점 오픈 네트워크로 다가감에 따라서 발표합니다. 이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거 발표하는데 시간 시간 관계상 오늘 뭐 다 못할 것 같고 그래갖고 제가 이거를요 하나하나 다 봤어요. 하나하나 다 봤어요. 그런데 기본 개념은 10년 전에 비트코인 결제 매장 생겼을 때로 생각하면 되겠다. 그리고 10년 전에 한국은행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보면 되겠다. 그리고 물론 이제 결제 매장 하시는 분들은 판매자로 해서 등록을 하셔갖고 쭉 하시겠고 또 우리도 우리도 이제 자기 집 근처에 있으면은 정말 이렇게 가서 실질적으로 이제 결제 매장 하시는 분들 훌륭하신 분들이잖아요. 정말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이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400개, 500개 넘는다 그러던데 실제로 뭐 이렇게 가서 좀 해드리기도 하고 그런데 전반적인 거를 한번 제가 화폐의 역사와 맞물려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